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20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1429년 명선덕사년 종묘와 원묘의 재리에 대해서 논하다. 이어서 상막향 태묘의에는 각기 축판을 마련하여 점 위에 얹어 신좌의 오른편에 놓고 향과 잔을 올리고 부복하여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였으면 축사가 축판을 가지고 신좌의 오른편으로 나아가서 동양하여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고 나면 헌관이 제비한다 하여 쌉고, 배령의에는 술 세 잔을 들고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였으면 대축이 축판을 가지고 신좌의 오른편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읽고 나서 제비한다 하여 싸웁니다. 당송의 전조의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건대 잔을 내린 뒤에 배려는 혹은 지게문 밖으로 나아가서 하고 혹은 신위 앞에 바로 서서 하였으며, 축문은 혹은 신위의 오른편에 설치하기도 하고 혹은 지게문 밖의 오른편에 설치하기도 하고 혹 전위의 서쪽에 설치하기도 하여 어느 것을 정하여 좇을 수 없사오며, 더욱이 본조의 종묘는 지게문 밖에 협작하여 행례하기가 더욱 어렵사오니, 비옵건대 잔을 들인 뒤에 행하는 배례는 모두 신위 앞에서 하고 축문을 읽는 것은 모두 헌관의 왼편에서 하며 축파는 모두 신위의 오른편에 설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묘의 지게문에서 땅에 엎드리는 것은 예법전에는 없는 바이오나, 그러나 본조에서는 평상시 전 안을 출입할 때에 땅에 엎드리는 법이 있어 원묘에서는 평일에 그 예를 많이 썼사오니, 예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판부사 병기랑이 헌이 하기를, 종묘에는 고례를 쓰고 원묘에는 속례를 쓴다고 함은 열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이 있었사옵고, 우리 태종께 없어도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종묘에는 신도로서 섬기고 원묘는 생시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사온즉, 원묘의 지게문 안에서 땅을 부복하는 것은 일제로 조정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대로 좇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게문 밖에서 축문을 읽는 일에 있어서 당송의 종묘는 비록 고제는 아니오나 그 체면이 매우 크고 그 안에 수장하는 것은 반드시 곡절이 많을 것이오며, 말한 바 지게문 밖에서 축문을 읽는다는 것도 역시 반드시 그 바깥 섬도레스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한갓 지게문 밖이란 문구에 얽매여 경솔히 조정의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신은 진실로 마음이 아팠사옵더니 이제 하문하옵심을 받자오니 그 기쁜 마음은 억제할 길이 없사오며 조정이 이루어 주신 예법을 준수하기를 원하옵니다. 검후에 새 법을 건의할 때에는 옛조의 계목에 조에서 상정서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였다고 일컫는 것은 가장 옳지 못한 일이오니, 앞으로 마땅히 상정소의 제조 아무개라고 이름을 나열하여 적어서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연구한 형식으로 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맹조는 정월 4월 7월 10월의 초하루 아침이다. 중월은 2월과 8월이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2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한엄군 조선이 시양한 사람의 상복을 입으려 하는 것에 대해 묻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엄군 조선이 시양한 사람의 상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지신사 정흠지가 대답하기를, 수양법은 내버린 어린 아이를 거두어 자기의 자식과 같이 길렀기 때문에 상복 입기를 그 어버이와 같이 하는 것이 가옵거니와, 시양이라면 무슨 언덕이 있다고 그 상복을 입겠나이까? 가끔 노비나 얻을까 하고 타마의 예법을 무릅쓰고 상복을 행하는 자가 있사오니 이것이 어찌 법이 되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2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중들에게 태평관 공사를 끝낸 후 도첩을 주자고 건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예조판서 신상이 계하기를, 중들의 도첩은 태평관의 공사를 끝난 뒤에 다 주려고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평간의 역사는 이미 특별한 경우인데 모든 중들이 반드시 이 역사에 다 참가한 뒤라야만 도첩을 줄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하니 신상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비록 외방에 있는 중이라도 모두 도첩을 받고자 하옵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비록 선사라고 칭하는 자라도 도첩이 없으면 모두 환속하게 하기로 이미 법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효경을 주자소로 하여금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다. 판부사 허조가 계하기를 효경과 소학은 모두 처음 배우는 자가 마땅히 먼저 습독할 책이오나 다만 이 소학을 과거 볼 때 강하기 때문에 선비들이 모두 마지 못하여 이를 읽사없고 효경은 세상의 초학들이 전혀 읽지 아니하오니 청컨대 경연에서 자귀를 풀이한 효경을 내다가 이를 간행하여 초학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좌대원 허승에게 명하기를 주자소로 하여금 250지를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하라 하였다. 허승이 계하기를 신이 듣자오니 네이포 등지에 상주하는 외인들의 물품 판매 세금을 좌이문대랑이 모두 걷는다고 하옵니다. 그들이 거주한 지 이미 여러 해 되었사오니 이제 와서 돌려보내기도 마땅치 않고 저희가 이미 세를 거두고 있으니 또다시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주하면서 물품 판매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다시 새 법을 세울 필요는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0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0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올린 봉장을 물리치다. 임금이 봉한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고 묻기를 이것은 무슨 일로 올리는 것이냐 하니 지신사 정엄지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곧 전일을 그 일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내 이미 익히 들었으니 하필 이 글을 보아 무엇하겠느냐 하고 드디어 승정원에 내리니 그 일이 숨겨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 대량은 심시의 죄목도 나타나지 않고 출살당했기 때문에 그 용서하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0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2조에서 이과의 정원 마련에 대해서 건의하다. 2조에서 계하기를 앞서 이과의 정원이 없고 또한 연한도 없었던 것인데 일찍이 병원년의 수교로 70명이 정원으로 하였사오니 교서관은 종전 그대로 정원이 없었습니다. 참컨대 이제부터는 교서관에게 관해서 210명을 뽑아 본조에 보고하면 본조에서 그들의 세계를 살피 영락 17년 3월의 수교에 의해 다시 70명을 선발하여 처음에 입사 출신하는 직임에 임명하고 대관의 서경을 거쳐 직첩을 주고 또 그들의 재주와 품격을 고사하여 성중의 각처에 거건하는 다수 인원의 숫자에 따라 나누어 부임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0일 무진 여섯 번째 기사 악군과 무녀들을 늘려 제사의 필요에 충당하자고 2조에서 건의하다. 2조에서 계하기를 봉상시와 아학서의 악궁은 제사 하나에 쓰이는 인원이 모두 149명이요 함께 합하여 제사하면 298명이 소용되었는데 이 앞서 무녀의 자질로서 자질과 양인의 정리 등으로 이에 속하게 하였으니
몰래 정원이 겨우 200명으로 오히려 98명이나 부족하오며 그 본래 속해 있는 자도 또한 모두 외방의 잔녀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온지라 능히 식량을 가지고 와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하는 자가 꽤 많사오며 더욱이 나이 많거나 상고 병고 기타 잡고로 말미암아 태반이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양 제사 때이면 한 제사의 소임에도 오히려 능력지 못한 데다가 만약 함께 합해 제사할 때이면 오로지 군기시의 별군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사오니 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모든 법률의 소유임이라는 것은 여러 해를 두고 학습하여야만 비로소 그 재능을 가지게 될 것이요. 그 우둔한 자는 아무리 권장면역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하등의 진보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컨대 원래 정원 200명에 150명을 더하고 구례에 의하여 무녀의 자질과 놀고 지내는 양민들로 하여금 13세 이상 20세 이하 되는 자를 선택하되 서울에서는 30명, 충청도에서는 30명, 전라도에서 35명, 경상도에서 40명, 강원도에서 15명으로 하고 그 녹과는 6품 전악부 1인, 7품 전율 2인, 8품 전부전율 3인, 9품 직률 3인을 늘려 권장함을 보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2일 무진 7번째 기사. 함길, 경원, 경성 등지의 곡식의 운수 방법 등을 논의하다. 병조에 명하여 의정부 및 여러 조와 더불어 함길도 경성 경원의 곡식을 이전 운수할 방법을 같이 의논하라 하니 참판 최사이 김효순 등은 아뢰기를 경성의 미곡은 경원으로 옮기고 길주의 미곡을 경성으로 옮기도록 하소서 하고 참판 정초는 아뢰기를 호주에서 이전 수송할 수량을 작정하고 농사일이 없는 텀을 당할 때마다 반드시 이전 운송하도록 하소서 하니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찬성 권징 판사 최윤덕, 안순 오성, 신상, 이명균, 김자지, 참찬노원 등은 아뢰기를 국고의 미곡을 이전 운수한다는 것은 부당하오니 마땅히 길주 이북의 인민으로 하여금 그 전조와 환상 양곡을 경성에 바치게 하고 경성에서는 경원으로 바치게 하도록 하되 기윤형 가을부터 비롯하여 적당히 헤아려 수납하도록 하소서 하니 황희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자선당에서 굴을 치다. 여러 종친들이 입시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도둑이 이춘발을 죽이다. 밤에 도둑이 혼도방 거리에서 이춘발을 죽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3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문무과 회시의 좌차의 예절에 대해서 아뢰다. 문무과 회시의 때의 좌차의 예절을 생원 회시의 좌차 예절에 의하여 종1품 및 정2품은 북벽에 자리하고 종2품 및 차미는 서벽에 자리하고 통정 이하 6품 이하의 참고관은 남쪽 줄로 하되 만약 시관이 정1품일 경우에는 문과 때에 이미 정한 예에 의하여 정1품을 북벽으로 자리하게 하고 종1품 및 정2품은 동벽으로 종2품은 서벽으로 하고 차미는 남쪽 줄로 하고 통정 이하 참고관은 남쪽 뒷줄로 하며 영송에 읍배하게 하는 예는 이미 정한 경례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3건 세종 11년 3월 24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4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이춘바를 죽인 도적을 잡으라고 명하다. 의금부와 형조에 명하여 합동으로 이춘바를 죽인 도적을 잡으라고 명하니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능히 이 범인을 포착하거나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청컨대 면포 100표를 상주고 인하여 그 범인의 재산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5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향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함길도 영흥부의 군기고가 불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5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포촉을 만들어 바치라고 명하다. 승정원에 전하기를 옛날에 대궐 안에 홍색 물들인 납으로 초를 만들어 쓰고 이를 홍대촉이라고 일컬었다. 태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쌀이 횃불로 대신 쓰게 하셨으니 그 검약을 순승하시는 듯이 지극한 것이나 쌀이 횃불은 불이 괄하기가 쉬워서 잠깐만이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탄 불똥이 마구 떨어져 혹 휘장에 연소될 염려가 있으니 이제 홍대촉같이 할 필요는 없고 다만 납을 오승포에 발라서 매일 대전과 동전에 각기 한 자루씩을 바치라 하고 이것을 포촉이라고 이름 지었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어가에 뛰어들 자를 율문에 따라 처리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우대원 정현이 계하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어가 앞에 뛰어들어온 자가 있사오니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 말하기를 이는 매우 옳지 않다. 만일 그런 법률이 있는 줄을 알고도 감히 뛰어들었다면 율이 응당 이와 같으려느냐. 무지한 사람이 어리둥절하여 갈 바를 모르고 뛰어든 자를 역시 이런 율로 죄준다면 어찌 옳겠느냐. 다시 율문을 참조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향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집현전에서 경륜에 소장한 책에 표기하기를 건의하다. 집현전에서 계하기를 경륜에 소장한 책은 표기를 없을 수 없사오니 청컨대 경륜 두 글자의 도서를 만들어 매 곳마다 이를 찍게 하고 또 내사 두 글자의 도서를 만들어 만약 하사하시는 책이 있으면 이 도서를 찍어서 내리시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6일 임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가 영병부 설립 조건을 갖춰 보고하다. 1. 선덕 3년 11월 19일 병조에서 수교한 가운데 영병부도 또한 평양부의 예의에 의하여 적당히 서반의 토관직을 더 설치하여 변면으로 하여금 기꺼이 나와서 컨진을 이루도록 하라 하셨사온데 이제 평양부의 서반 각품의 수요를 상고하온즉 진서위 5명의 사직이 6인, 부사직 사정 부사정이 각 10인, 대장 100인, 대부 200인 모두 336이오니 청컨대 이 예에 의하여 쓸만한 자를 택하여 임명하도록 할 것이며 1. 옛 연산과 무산의 주민 총계 892호 가운데 갑사함이 서울에 종사하는 익보병 수성군 방패와 서울 사계처에 분배한 임마인 향리 일수 양반 공사 노예를 등 부실한 호구가 많고 착실한 호구는 그 진보다는 적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임도 태반도 족하오니 만약 서부 변방의 방어가 기묘한 각 고을의 백성으로 유의하다가 본부에 온 자는 모두 본 고향을 가게 하고 본부 이남의 각 고을과 타도의 백성으로 와서 살고 있는 자는 본부가 부승하게 되기까지는 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본부는 동쪽에 장항면이 있고 남쪽에는 부이탐면이 있고 서쪽에 구음포연이 있어 만약 장마가 져서 큰 물이 나면 건너기가 실로 어려우니 청하오건대 이 세 곳에 선척을 설치하고 여기 없는 사람을 뽑아 나루치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의 병조에 내려 의정부 육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하게 하니 건의하기를 토가는 진북위의 예에 의하여 별도로 3개의 진을 설립하여 진변위라 이끌고 일령마다 사직 1인 부사직 2인 사정 부사정 각 3인 대장 10인 대부 20인으로 하고 유에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영변부 이남의 각도와 타도로부터 유에서 들어온 사람은 본부가 부승하게 될 동안까지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말며 새 못새 선척을 설치하는 문제는 한 곳마다 배 1척을 두고 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나루치는 도선부이다. 세종시록 43군 세종 11년 3월 26일 임신 5번째 기사 병조에서 방패와 패두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다. 가경의 방패와 패두는 청컨대 그가 나는 방패 중에서 쓸만한 자를 택하여 매 한 위마다 한 사람씩을 행대장으로 임명하고 따로 모집하지 말 것이며 번을 나면 각 위에 출근하게 하여 그 영의 상호군 대호군 호군으로 하여금 고찰하게 하고 각 처로 취역할 때는 패두가 몸소 거느리고 들어가서 그 영의 호군으로 하여금 이를 고찰하게 하고 각 처로 취역할 때는 패두가 몸소 거느리고 역사장으로 가며 배내의 사람이 혹은 도망하거나 혹은 여러 달 동안 나타나지 않아 산란하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 선덕 원년 2월 1의 수교에 의하여 그 직첩을 거두고 외양 사람은 선군으로 정하며 서울 사람은 각 관아의 조위에 소유, 장수, 도부외 등으로 정하고 아울러 패두의 죄도 다스리고 그 방패 훈련은 이미 일찍이 수교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2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경nen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27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종정성의 교육에 대해 청을 받아들이도록 건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종정성이 보낸 표아다라가 동처를 가지고 와서 나발, 화로, 경자, 동분, 돈, 탄광 등의 물건과 결역하고자 한다 하오니 청컨대 공주로 하여금 수공전을 계산하여 받고 주조해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27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종원칠과 종정성에게 곡식을 주어 기와와 곤궁을 구제하기를 건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일본 통신사 박서생이 긴급히 보고하옵기를 대마도의 종은칠이 시묵을 진공하는 데 수호를 부지런히 하옵기로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였사오나 매우 가난하여 아침에 저녁을 생각할 수 없으며 일반 주민까지도 굶주린 빛이 있으니 이를 미루어 볼진대 종정성과 종정징도 또한 응당 이와 같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모두 왕화에 신복하여 차마 도둑질을 하지 않사오니 어찌 우리나라로서 매우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칠이 사람을 보내어 기아와 공공을 구제해 주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이는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원컨대 전례에 의하여 정성에게 미두를 아울러 200석을 은칠에게 미두 아울러 80석을 하사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2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nen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2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종정성이 반야경의 하사를 치사하고 토산물을 바치다. 정포 194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시록 43권 세종 11년 3월 2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렙을 금하지 못하면 죄로 다스릴 것임을 병조에 전하다. 근영군 이농과 의성군 이용이 살고지에서 매를 놓아 사냥하였으므로 의건부에 명하여 그의 구사에게 편 각 40대에 처하고 이내 병조에 전하기를 이후로는 만약 능히 사렙을 금하지 못하면 엄중히 그 죄책을 줄 것이니 알아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29일에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nen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3권 세종 11년 3월 29일에 두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3권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복명사신 접대와 선언받는 예절을 고쳐 상정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판부사 허조와 참판 정초 등에게 이르기를 중외의 복명사신 접대와 선언을 받은 예절이 어찌 합당하지 않은가. 복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관직의 품계로서 고하를 삼아 복명사신이 내실하면 남쪽 줄에 앉히고 자기는 남쪽으로 향하여 조금 더 왕명을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는 뜻이 없으니 뒤 세상 사람이 이를 듣는다면 반드시 웃을 것이다. 모름지기 고쳐 상정할 것이다 했다. 허조가 개하기를 서울 안에서 도적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신이 일찍이 듣지 못했는데 지금 도적이 이춘발을 거리에서 죽였으니 그들이 거리낌없이 악을 자행함이 심합니다. 마땅히 빨리 끝까지 수색하여 이를 징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영을 내리기를 잡아서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면포 100필을 상 준다고 하신 것은 잘하신 영이시지만은 과연 이 도적을 잡는다면 100필의 배로 어찌 보상이 되겠습니까? 청하건대 다시 영을 내리기어 천한 사람이 잡아서 알리면 천인을 면하게 하고 양인은 관직으로 상을 주고 아울러 면포 200필을 가상할 것이며 함께 모의한 사람이 자수하면 죄를 면하여 주고 고발한 것이 실상이 아니더라도 또한 죄를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곧 우대연 정연 등을 명하여 전지하게 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익사사고가 많아지니 재형과 진상으로 물고기를 바치지 말게 하다. 이보다 먼저 화질향 만호가 선군 8명을 보내어 진상할 물고기를 잡게 하였는데 비반에 밀려간 것을 알 수 없었다. 뒤에 그 배를 찾았는데 네 사람은 죽어서 배 안에 있고 네 사람은 익사하였다. 명하여 복화하고 부의를 내리게 하였다. 이나여 말하기를 요사이 물고기를 잡다가 익사하는 자가 잠은 많으니 이제부터는 재향과 진상으로 물고기를 바치지 말라 하였다. 세종 7호 44권 세종 11년 4월 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 7호 44권 세종 11년 4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굴을 치다. 임금이 자선당에서 굴을 치니 여러 종친들이 입시하였다. 세종 7호 44권 세종 11년 4월 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대마도의 종 은칠과 종성국이 사례를 하고 토산물을 바치다. 대마도의 종은 칠성국이 예조에서 신을 보내어 억류당한 인구를 돌려보는 것에 살해하고 인하여 토산물을 바쳤다. 답서하기를 별폭의 물건은 도수가 없기 때문에 신빙할 수 없으므로 감히 위에 아래 올리지 못한다. 이제 통신사의 서신을 보고서야 조도의 결핍임을 알았으므로 잠정적으로 쌀콩 각각 40석을 내린다 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품종을 부역시킬 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병조에서 건의하다. 이에 앞서 수교의 궁성의 동문 밖에 소나무를 심을 적에 각 품의 품종을 부역시키고 반록할 때 이르러 그 첩자를 상고하여 이를 지급한다. 무릇 공력의 각 품에서 품에 따라 그의 봉족을 조력시켜 이를 조력하는 것을 품종이라고 이른다 하였는데 지금 사관원의 계본을 상고하건대 녹은 공을 보답하는 것이고 벌은 악을 징계하는 것이고 고금의 공통된 의리입니다. 유사에서 대소 인원들이 매양 품종의 기한을 예사로 여겨 시기에 미치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드디어 반록할 때에 품종 첩자의 법을 추구하게 하였으니 관리를 권리하고 공에 보답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였으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품종을 부역시킬 때 만약 기한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유서라 하여금 취재하게 하고 반록할 때에 첩자는 상고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4군 세종 11년 4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중국의 사신을 대하는 예절에 대해서 논의하다. 장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의정 황희에게 이르기를 어제 통사 김척이 와서 계하기를 창성 윤봉 이상 세 사신이 성사폼을 가지고 온다고 하며 또 윤봉이 말을 전하기를 이상은 관계가 낮은 사람이다. 조정에 있을 때 이상이 어찌 감히 우리를 쳐다보았으랴. 우리들이 지난해 사신으로 갔었는데 전하께서 우리 세 사람을 대접하며 그 예절이 한결같았으며 정리한 물품도 또한 모두 구별이 없었으니 이상이 나와 동급이 같지 않은 것을 전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조정에서는 열국의 사신들을 대접하는데 다만 자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 구별을 하게 되니 돌아가서 전하에게 알리라고 하였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중국에서 열국의 사신들을 대접하는 데는 쥐기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등을 하니 예로는 그렇다 하겠지만은 소국에서의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데는 다만 왕인으로 볼 것인지 어찌 자기의 높고 낮음으로 이를 구별할 수가 있겠는가. 이상이 비록 관직은 낮지만은 사신인 것은 한 가지이니 나로서는 마땅히 이를 대접할 뿐이다. 행위는 곧 중조의 구품이지만은 복명으로 왔으면 또한 사신을 예로서 대접할 것이니 장성과 윤봉의 말대로 수행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로 44군 세종 11년 4월 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4군 세종 11년 4월 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이명균을 원접사로 삼아 떠나보내다. 선원을 가지고 떠나게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사정전이 완성되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3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공사 식화의 이식률을 조정하기를 건의하다. 지금 원전의 상고를 하건대 홍무 22년 12월 1일 사헌부의 수판에는 무릇 공사의 식화는 본전의 일전이면 일식이 일전이다 하였는데 무식한 무리들은 다만 일식 이식만을 바라게 되어 본전 일전의 이식이 혹은 10배까지 이르게 됩니다. 국가에서 이미 검령을 내렸으나 아직도 옛날의 폐단을 그대로 따라 빈 사람으로 하여금 집을 잃고 직업을 잃게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무릇 이식을 받고 빌어준 것은 비록 연월이 비록 많더라도 다만 일전의 본전의 일전의 이식을 취하고 그 횟수가 오래되어 묵은 채는 원전의 생징 에 의거하게 하고 매월 원리로 받는 것은 잠정교로 공신도감 원리의 예에 따라 미면은 1개월에 1두의 이식을 1혹 6작 8리로 하고 포물은 1개월에 1필의 이식으로 7촌을 취하게 하소서. 그러나 이 예는 한때의 시행한 바이고 본디 의거가 없으니 이제부터는 빌어주고 원리로 받는 것은 대명률의 위금 취리 조위에 물어 사사로 방출한 전체는 재물을 전당하고 매월마다의 이식을 모두 3품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월은 비록 많지만은 다만 일전의 본전에 일전의 이식만 취한다 하였으니 청하건대 율문에 의하여 이식을 받고 빌려준 물건은 10분을 율로 삼아 매월마다의 이식은 3품을 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생징은 백징과 같은 말인데 즉 조세를 면할 만한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는 세를 물게 하거나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게 빚을 물게 하는 일이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3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조정의 사신을 막기 위하여 야인과 외인의 방문을 미루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조정의 사신이 지금 곧 올 것이니 야인과 외인 등은 이미 길을 떠난 사람 이외에는 올려보내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3일 무인 일곱 번째 기사. 순찰을 강화할 대책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이보다 앞서 3군 도총지의 이하는 매 1군마다 2번으로 나누어 윤번으로 감시 순찰하게 하였는데 여사이는 총재 등이 감시 순찰하는 날을 당하면 병이 났다거나 사고가 있다고 핑계하여 한 사람이 혹은 3일을 계속하고 혹은 다른 번까지 연하여 심히 균등하지 못합니다. 또 녹사 등의 분고가 혹은 한 곳에 두세 번씩 왕래하며 종일토록 분치하다가 저녁에 이르렀어야 본조에 보고하게 되는 까닭에 인정 때는 미처 순찰을 떠나지 못하게 되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사고가 있으면 사유를 갖춰 녹사로 하여금 차례가 될 총재에게 알리고 수본을 본조에 올리게 하여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상고해서 만약 핑계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으면 계문하여 논지하게 하고 또 월말에 그 감시 순찰한 날수와 사고가 있었던 날수를 쓰고 다른 번에 연한 날수를 아울러 기록하게 하여 아뢰게 하고 그 감시 순찰하는 관패는 육전에 의하여 매일 이른 새벽에 예고를 하여 출입번의 명수를 쓰게 하고 숙배한 뒤에 순패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4군 세종 11년 4월 살 익히며 첫 번째 기사 경복궁으로 돌아와 거처하다. 세종시로 44군 세종 11년 4월 4일 익히며 두 번째 기사 경린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4일 기묘 세 번째 기사 구습의 오점을 고치고 인효의 풍속을 이루게 하라고 예조의 교지를 내리다. 예조의 교지를 내리기를 사람의 자식으로 부모가 살았을 때 효성을 다하고 죽었으나 슬픔을 다하는 것은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직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고려 말기에 외방의 무지한 백성들이 부모가 죽으면 도리어 간사한 마음으로 즉시 그 집을 무너뜨리고 또 부모가 거의 죽어갈 때는 숨이 아직 끊어지기도 전에 외사로 내어두게 되니 비록 다시 살아날 이치가 있더라도 마침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장사하는 날에는 향도들을 많이 모아서 술을 준비하고 풍악을 베풀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이 하니 어찌 유속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아니하였는가. 사람은 진실로 각기 상도를 지키는 천성이 있으니 누가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리요마는 다만 오래도록 습속에 젖어 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지금부터는 유사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교조를 명시하여 그각으로 하여금 구습의 오점을 환히 알도록 하여 자신해서 인효의 풍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만약 혹시 고치지 않는다면 감사와 수령은 엄격히 금지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대신을 접대하는 예에 대해서 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참판정초에게 이르기를 경이 전일에 세자가 대신을 대접하는 예를 의논하여 말하기를 전날에는 태자가 삼공과 서로 접견할 적에는 반드시 뜰에 내려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만 삼공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신료들에게도 모두 뜰에 내려가서 맞이하여 대접하였습니다. 지금은 왕세자와 여러 신하들을 접대하는 예는 모두 옛날과 다른데도 오직 대신에게만 뜰에 내려가게 하니 불가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오늘날 대소 관보의 행수들은 모두 남쪽을 향하여 앉았는데 오직 세자만이 서쪽을 향하게 되니 세자는 임금의 다음으로서 그 지존함이 임금과 다름이 없는 까닭으로 별혐하고자 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 뜻은 매우 좋다. 그렇다면 뜰에 내려가서 대신을 맞이하는 것도 또한 이런 등류이다. 하니 정초가 대답하기를 한나라의 예절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진나라 이래로 세자가 모두 동쪽에 앉아서 서쪽을 향하였으니 신은 또한 생각하기를 지존과 구별하고자 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향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하양 대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이춘발의 사건에 대해서 홍성부를 국문하게 하다. 귀화한 외인인 부사직 변상이 고하기를 외통사 홍성부가 본디 이춘발과 텀이 졌으므로 성부가 그를 죽인 것 같습니다 하니 명하의 성부를 가두고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책문을 내어 선비들을 시험하다. 독권관은 판서 신상 제학 윤회 동지 총재 신장이요 대독관은 지신사정 흠지 지승문원사 운윤수이었다. 책문에 이르기를 대개 듣건대 옛날의 철왕이 천하 국가를 다스릴 적에
대경대법이 일찍이 갖지 않음이 없는데도 제도의 시행에 있어 손익의 다름은 없을 수 없었다. 3대 이상의 세상에 있어서는 더할 수 없지만은 진한 이후에도 다스리는 규모가 또한 채택할 만한 것이 있다. 우리 태조와 태종께서 제왕의 기업을 세워 자손에게 전하고 법강을 세우고 풍기를 베풀어 자손에게 계책을 끼쳐 준 것이 지극하다. 나는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공적을 계승하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선왕의 공업을 계승하여 지치에 이르고자 하였으나 정사와 전례에 있어 의논할 만한 것이 한두 가지 있다. 옛날에 천자는 7묘를 제사하고 제후는 5묘를 제사하고 대부는 3대만 제사하고 관사는 2대만 제사하고 서민은 1대만 제사하는 것이 예경에 나타나 있으며 국가에서 따르는 바이다. 대저 천자와 제후는 천진하며 조묘로 옮기는데 사와 대부는 아버지는 대부가 되어 3대를 제사하지만은 그가 죽고 아들은 서민이 되며 마땅히 제사 지내지 아니하여 될 신주는 협실에 간수하고자 한다면 조묘의 제도에 혐의스럽고 정침에 간수하고자 한다면 설만에 가깝지 않겠는가. 어느 사람은 정자 주자의 학설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아래로 사와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친을 제사할 수 있다고 하니 두 분의 학설이 어디 근거했는지 알 수 없다. 우가 수토를 평정하고 산천의 형세에 따라 구주의 지역을 구별했으며 성주에 이르러 직방시가 12주의 구역을 분별했으며 진나라가 천하를 합병할 36군을 선치했는데 당나라에 내려와서 15도로 나뉘었으니 그 연역의 상세한 점을 말할 수 있겠다. 우리 국가에서도 부주군현의 경계는 또한 고려의 오래된 것을 그대로 따랐는데 혹 경계가 개의 어금니와 같이 서로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다른 경계로 쑥 들어가기도 했으니 예전에 고치지 말자고 한다면 차역 소송의 왕래와 조세 적조의 운반이 패단이 막심할 것이다. 만약 경장하여 모두 경계를 바르고자 한다면 호구가 이로 말미암아 증감될 것이고 땅이 이로 말미암아 변경되어 주현의 명실이 크게 서로 요원해질 것이니 장차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주나라에서는 육경이 있었고 한나라에서는 구경을 두어 관직을 설치하고 직장을 나누어 각기 맡은 바가 있었다. 우리 국가에서는 헌부를 설치하여 나라의 법을 맡게 하고 형조에 설치하여 나라의 형률을 맡게 하고 한성부는 서울 안에 숙청하게 하고 도가는 사송을 판결하도록 하였으니 그의 관리가 그 직책을 다하게 되고 백성이 원통함을 품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송을 하여 바라던 바를 얻지 못한 사람은 잘못 판결하였다고 하면서 헌부에 송사하고 북을 두드리면서 신소하기까지 하니 만약 헌부와 형조에 옮겨 빨리 논변하게 한다면 관리가 직책에 전심할 수 없게 되므로 관직을 설치하고 직장을 나눈 뜻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다. 만약 송사를 판결한 관리가 체대되기를 기다린다면 소원하는 무리들이 오래도록 원통함을 풀지 못할 것이니 그 경중과 완급을 어찌해야 마땅함을 얻겠는가. 자대부들은 학문을 쌓고 경의에 밝으니 고금의 저기한 점과 정사의 요령을 장차에 미루어 쓰고자 하니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 장차 대체에 밝고 일용에 적당한 학문을 보겠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모하루에 거둥하여 모과에 응시한 사람에게 기사보사 격구 창쓰기를 시험하였다. 직방시는 주대의 뱃을 이름인데 주례의 하관에 속하여 천하의 지도를 맡아보았으며 사방으로 들어오는 공무를 관장하였다. 육경은 주대의 육관의 장인데 곧 천관의 장인, 총재치관의 장인 사도, 춘관의 장인 종백, 하관의 장인 사마, 주관의 장인 사구, 동관의 장인 사공이다. 구경은 9사람의 장관인데 곧 태상, 광록훈, 대홍려, 대산홍, 위위, 태복, 정위, 종정소부이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4월 7일 이모 두번째 기사 손위 쌓인 이징 원미생을 평양 안주에 보내다.
세종시로 44군 세종 11년 4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서 굴을 치니 여러 종친들이 입시하였다. 세종시로 44군 세종 11년 4월 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문무과에 오른 사람을 소용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과에 오른 사람이 10인 이상이 되면 즉시 모두 소용하는 법은 원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보다 앞서 윤대한 사람도 또한 말하기를 무과는 즉시 모두 소용하니 문과는 3인밖에 모두 즉시 소용하지 않고 3관에 나누었던 까닭으로 한 모퉁이에 막혀서 사회물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주인은 본디 임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금 조종의 성헌을 따라 10인 이상이 되면 모두 이를 쓰고자 하니었단가. 다시 원전을 상고하여 아래라 하니 좌의정 황희가 아래기를 이 법은 아름답습니다. 오경과 사설을 통달하고도 2번 과거보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정문에는 비록 합격하지 않더라도 율에는 또한 입격을 허가했으니 이 법이 또한 원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공항하는 법식은 성균관에서 사서 오경의 제를 설치하여 대학을 읽어서 능통하게 되면 성균관에서 예조에 보고하여 예조와 성균관에서 다시 고강하여 과연 정통하다면 장부에 기재하고 중용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여 사서 오경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음이 없으면 또한 입격을 허가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서 오경에 만약 한꺼번에 고강하여 정통한다면 비록 상제에 두더라도 진시로 혐의가 없을 것이다. 금년에 일서를 통하고 명년에 일경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사서 오경까지 이르게 된다면 다만 새로운 것을 아는 데만 힘쓰게 되어 반드시 옛것을 잃어버릴 것이니 이름만 사서 오경을 통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능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도 입격을 허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조하대은 허성에게 이르기를 원전을 아울러 상고하여 아래라 하니 병조판서 최인둑이 계하기를 천추무사도시에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소용하고 2등에 합격한 사람은 혹은 도를 주거나 혹은 갑사로 임명하였는데 무과의 관시에 합격하고 회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취직한 뒤에야 갑사로 임명했으니 실로 상반됩니다. 이제부터는 관시에 합격한 사람도 다시 취직하지 말고 바로 갑사로 충원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면서 드디어 병조에 교지를 내렸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좌전을 강하다가 관중이 제후에게 말하기를 적을 불러서 위로하는 데는 예로서 하고 먼 지방을 회유하는 데는 덕으로서 하니 덕과 예를 변역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 귀절에 이르러 임금이 탄식하기를 공자께서 일찍이 말하기를 진문공은 속이고 바르지 못하며 제환공은 바르고 속이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내가 두 임금의 사적을 상고해보니 환공이 천하를 바로잡고 제후를 규합하여 제후의 우두머리가 된 것은 오직 관중 한 사람의 어진이가 이를 보필했기 때문이다. 문공의 신하는 관중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도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어 환공보다 오래 지속하였으니 설령 문공이 관중을 얻었더라면 그 공렬이 어찌 환공의 끝이었겠는가 라고 하였다. 또 강하다가 신령하고 기록하지 않는 것은 성득이 아니다 라는 말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사관은 마땅히 한 시대 행사의 자취를 다 기록하여 뒷세상에 보일 뿐인 것이다. 임금된 사람이 어찌 능과 사관으로 하여금 착한 것은 기록하게 하고 착하지 못한 것은 기록하지 못하게 하겠는가 하니 검토관 설순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이른바 써서 법되지 않으면 후사가 무엇을 보겠느냐는 말과 같아야만 경계하는 말이 있어 임금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마땅히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않고 다 기록해야 된다고 한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은 잘못 실현한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진은사 한화학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조종생과 절일사 한해 등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종생이 양각 등을 바쳤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9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오사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9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박신생이 순패를 잃은 것에 대해서 취재하라고 형조에 건의하다. 참총재 박신생이 별순총재로서 순패를 잊고 기한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으니 청하건대 율에 따라 장구십에 도 2년 반의 차소산이 이를 용서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4월 9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강원도의 일부에서 사사로 사냥하는 것을 금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강원도 김화현의 덕찬산, 금성현의 기역산, 회양부의 정류, 노을 미산 등지에서 사사로 사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4월 10일 을류 첫 번째 기사 탄일의 할애를 정지시키다. 왕세자가 안팎 옷감을 바치고 의정부에서도 또한 안팎 옷감과 말을 바치고 각도에서 박물을 바쳤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4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4월 1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방방하다. 문과는 허사문 등 33인이고 은사는 1인이고 무과는 설류 등 28인이었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4월 1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최사강을 2조 참판으로 하연을 병조 참판으로 정초를 동지 총초로 삼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4월 1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진하 사은사인 박실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총재 이수며 동지 동령 민심은 등이 북경에서 돌아왔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4월 11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야인들의 처리에 대해서 논의하다. 한길도 감사가 경원절제사의 정문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이보다 먼저 고라이에 거주하는 올량합의 지휘 거야로 14호와 수주에 거주하는 지휘 망고 등 7호와 후강에 거주하는 지휘 고은북에 등 22호와 동건에 거주하는 지휘 시라 등 14호 합계 57호는 옛 경원 땅 소다로 우영평에 옮겨왔으며 이보다 먼저 동건에 거주하는 천호 두난 등 22호는 오롱초로 옮겨왔으며 이 은간에 거주하는 지휘 기토는 등 10호는 성평에 옮겨왔는데 무려 89호나 됩니다. 시인이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곳은 바로 국가에서 자빈들을 금지하는 땅인데 어찌 너희들은 알리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왔느냐 고 하니 대답하기를 기국에서 비록 자빈들을 금지하지만은 우리들은 모름지기 기국 가까운 땅에 의지하여야만이 길이 생업을 편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하물며 지난해에는 협진 올적합과 더불어 짝을 지어 여러 곳에 흩어져 사니 이를 방어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소다로 등지는 땅이 너를 뿐만 아니라 또한 적이 침입하는 길 중앙에 있어 방어하고 수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위의 야인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므로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저 사람들이 이미 옛 경원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 형세가 내쫓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잠정적으로 머물러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1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학궁에 나아가서 예법에 대해서 묻다.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임금이 집현전 교리 김빈 등에게 이르기를 제왕이 친히 학궁에 가면 석전을 하는가 다만 문묘에 참배만 하는가 여러 유생들을 시험하는데 제술로서 하는가 강론으로서 하는가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1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한학이 7명의 여자들이 주는 서신을 가지고 오다. 소견 한학이 화자 백은이 그의 어머니에게 주는 단초와 성차 정노 안오 최 등 7명의 여자들이 주는 서신을 가지고 오는데 모두 서신과 깎은 머리털을 격주무늬에 갈무리하였다. 서신의 사연은 모두 고생하면서 지내며 생활한다는 뜻을 서술했으므로 어부와 형제들이 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평생토록 상견할 것은 다만 이 머리털 뿐이다 라고 하니 좌우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울며 크게 한숨을 지었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4월 1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병선을 옮기는 것에 대해 건의하다. 지금 수군 처치사와 함께 사량의 병선을 독대량으로 옮겨 정박시키는 것의 편부를 살펴보니 독대량의 배를 정박시키는 것이 비록 쉽지만 외적이 처음 이르는 것이 아니므로 혹시 적의 병고가 있으면 시기에 미처 추격해 잡지 못할 것이니 거전대로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다만 처치사의 병선이 정박하는 대굴포는 다만 배를 정박하는 곳이 깊고 물뿐만 아니라 개가 또한 굽고 좁아서 또한 그때그때 응변하기가 어렵사오니 청하건대 처치사의 영에 따라서 병선은 날량으로 옮겨 정박시키고 날량의 병선은 달량으로 옮겨 정박시키고 달량의 것은 마량으로 옮기고 마량의 것은 회령포로 옮기고 회령포의 것은 녹도로 옮기고 녹도의 것은 축도로 옮기고 축도의 것은 사량으로 옮기고 사량의 병선은 병고에 대응할 수 있는 요해지인 여도로 옮겨 정박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아니 명하여 병조에 내리게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신이 구하는 업무를 미리 준비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지신사 정음지에게 이르기를 더건대 사신이 업무를 구하기 위하여 온다고 하는데 고도어와 대하도 또한 구한다고 하니 대하는 중국에서 생산되지만은 그러나 이미 청구하였으니 또한 마땅히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1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1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외인에게 약속한 쌀을 주도록 건의하다. 예조에서 일본 통신사의 보고에 의하여 계하기를 대마도의 장사는 외인이 본국의 돈을 역대의 돈과 섞어서 판매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외인이 왕래하는 곳으로서 각 고을과 각 보고에서 돈으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소서. 또 신 등이 탄 배가 얕고 좁아서 군량 백석도 다 싣기가 어려우니 사정 등 차량의 배를 빌어서 일기까지 싣고 와서 값으로 쌀 20석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의 아들 등사량이 지금 쌀을 가지러 가니 청하건대 약속대로 이루어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1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망대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1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사정들에 나아가 소경 환학에게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다. 여러 정치인들과 대원 등이 입시하였다. 도총재 박실, 총재 이승려, 조정생과 동지동령, 민심은 등이 한학과 함께 왔으므로 또한 연회에 참여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1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수령으로서 과거에 오른 자에게 가자하라고 명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지금 수령으로서 과거에 오른 사람은 비록 관등을 올리지는 못할지라도 가자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교도로서 과거에 오른 사람은 혼도로 고쳐 제수하였으나 서울과 지방이 각기 다르니 삼관 출신으로서 나누는 것이 옳을 것이니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여 개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1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갱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1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윤중부에게 사신을 맞이하라고 명하다. 역마를 타고 가서 사신을 평안도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4월 15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조치가 최운 김덕경을 취재하라고 상소하다.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은 고금의 천하의 대의입니다. 최운은 죄주가 없는 사람으로서 외람 때의 방진의 임명을 받았으니 마땅히 조심하고 직책에 힘을 다하여 성은에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될 것인데 이는 돌보지 않고 여러 번 국법을 범하여 죄를 이미 졌으니 하물며 성문을 청구하는 법은 병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몸소 친히 정밀히 상고해야 될 것인데 영선 허을도 무리에게 전적 맡겨 거짓으로 사사로이 서로 비부하여 도가 많은 김덕경을 버리고 도가 적은 정잠을 청구했으니 임금의 속임이 심하였습니다. 그의 잘못을 살피지 아니하고 전하는 말만 듣고 녹용하여
군사들의 기대를 실망시켰으니 그 죄가 큽니다. 김덕경이 허울도 등의 속인 죄상을 갖추어 명백히 고소하였는데 아직 고쳐 바르지 않으니 실로 고의로 범한 것이므로 불갑을 징계하여야 합니다. 삼가 바라오 군대전하께서 밝게 그의 죄를 다스려 국민의 기대를 위로하고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4월 15일 경인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신급제의 영친 이를 건의하다. 신급제가 환향하여 오리정에 이르면 그 고을의 인리가 관대를 갖추고 나와서 맞이한다. 신급제는 공복을 입고 서울에 위과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향교에 이르러 문묘에 참배하고 다음에 수령청에 나아가서 돈수제비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집으로 가면 수령이 그 집까지 따라가고 신급제의 부모와 함께 객사에 들어 향교의 생도들과 하여금 경하게 하고 인의 영친년을 베풀되 남자와 여자는 대청을 관리하고 그 찬과 적당히 공판한다. 부모가 없는 신급제는 위의 역식과 같이 하되 향교에 이르러 문묘에 참배하고 다음에는 수령청에 나아가고 행례 뒤에 향교의 생도들로 하여금 경하를 하게 하고 주과를 간략하게 베푸고 난 뒤에 피한다. 그 양친의 재물은 관가에서 갖춰주고 신급제는 사복 차림으로 시복 차림으로 나를 가려 문묘에 배리하게 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